아버님, 어머님, 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돌봄이 필요하시죠? 본인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소식은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신 가족이 계신 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부터 완전히 바뀌는 요양보호사 제도와 함께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월 최대 25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는 방법, 집에서 무료로 안전장치를 설치받는 방법,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요양보호사 제도까지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정부 지원 정책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제도와 함께 활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아지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돌봄 인력이고 안전관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으신다고 해도 24시간 내내 옆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계시는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시면 집에 무료로 안전장치를 설치해드립니다. 비용도 한 푼 안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장치들을 설치해 주냐고요? 첫 번째로 응급호출기입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프시거나 넘어지셨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바로 구급대와 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든든한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화재 감지기입니다. 요리하시다가 깜빡하고 불을 안 끄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드시면 이런 실수가 자주 생기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화재 감지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알람이 가서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입문 감지기입니다.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가시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특히 치매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두 분이 사시는데 둘 다 75세 이상이고 한 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장애인 가구, 조손 가구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영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72세이신데 혼자 사십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주 못 오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작년 겨울에 집에서 넘어지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그때 정말 무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분이 이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응급호출기를 목에 걸고 다니시고 화재 감지기도 설치하고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실제로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다시 넘어지셨대요. 그때 목에 걸고 계시던 응급호출기를 눌러서 바로 아들한테 연락이 갔고 119도 출동했습니다. 큰 부상 없이 빨리 병원에 가실 수 있었어요. 김영숙 할머니 말씀이 이거 설치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분도 회사에 있어도 엄마 생각에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장치들입니다. 여러분도 꼭 신청하세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제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먼저 방문해서 안전하게 지내시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혼자 사시면 누가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으세요. 그리고 집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봐드립니다. 정서적인 지원도 해드려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지원도 해드립니다. 병원 가실 때 같이 가드리고 장 보러 가실 때도 동행해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죠. 식사 준비나 청소도 도와드립니다. 나이 드시면 이런 일들이 정말 힘드시거든요. 무거운 것 들기도 어렵고 오래 서 계시기도 힘드시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정보들을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좋은 정보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제도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꼭 아셔야 해요. 먼저 내년 최저임금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최저임금이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9% 오른 거예요. 한 달로 계산하면 215만 6,880원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가 장기근속장려금입니다. 7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일하신 분들한테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오랫동안 현장에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입니다. 이건 더 큽니다. 5년 이상 경력이 있으시고 승급교육을 이수하시면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으세요. 그러면 매달 15만 원을 추가로 받으십니다.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7년 이상 일하신 분이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근속장려금 10만 원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을 더하면 매달 25만 원을 추가로 받으시는 겁니다. 1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기본 급여에 이걸 더하면 정말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이 수당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전국 24개 대학을 선정해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요양보호사는 부족한 거예요. 요양보호사 일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겁니다. 명지전문대학, 삼육보건대학, 경인여자대학교 등 전국 24개 대학에서 2026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2년 과정을 마치면 학위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받고 취업까지 다 연결해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올해 78세이십니다. 허리가 안 좋으셔서 혼자 움직이시기 어려우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야 하는데 요즘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들분이 여러 곳에 연락해봤는데 대기가 몇 달씩 걸린대요. 그만큼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구해서 비용을 더 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제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현직 요양보호사분들 중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임금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양보호사가 너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요양보호사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이 많아지면 돌봄 서비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이 인정받고 처우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미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2026년과 2027년, 2년 동안은 시범사업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장기 근속장려금이나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정부 지원 제도들을 꼭 활용하세요. 무료 안전장치 설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다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직접 가시기 어려우면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고요.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모르시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시고 이웃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리세요. 그게 진짜 나눔이고 봉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요양보호사 제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정부 지원 제도들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